자, 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든든하게 넘기는 한 끼 단백질로 함께하는 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상현입니다. 제 옆에는 김동현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아침에 시작할 때 좀 약간 좀 딜레이가 있었죠. 딜레이가 있었던 이유 저희가 이제 이 방송 송출 프로그램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습니까? 소리 살짝 올려요? 소리 어떻게 올려요, 근데? 요거.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괜찮은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좋아요, 아주 좋다고 좋습니다. 네, 맥콜러버님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또 새로운 이 송출 프로그램과 함께 이 저희가 예전에 그 자꾸 막 방송 밀리고 싱크 밀리고 이래가지고 핸드폰으로 방송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그 원인을 또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또 이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의 송출 프로그램도 바꿨으니까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아요도 누르면서 시작하시죠. 또 티나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시청과 함께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브런치 먹으면서 브런치 보는 중 오마이갓드님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 오프닝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동현 기자님, 근데 이게 확실히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이고 이제 또 이제 기자님도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시고 이러다 보면은 이 여름 되면 슬슬 피곤하실 것 같아요. 좀 어때요, 요즘에? 지금 나는 오늘도 죽을 것 같고. 그죠. 지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오늘 좀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네. 오늘 잠을 좀 못 자가지고 조금 피곤하긴 한데 올스타 브레이크가 이제 곧 다가오긴 하지만 네. 올스타전을 가야 돼서 그쵸. 브레이크 따위. 그러니까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저야 이제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브레이크도 있고 또 이제 KBO 올스타 브레이크도 있고 요번에 그게 또 안 맞아가지고 엇갈리지가 않아가지고 제대로 좀 못 쉬게 됐는데 그 현장 기자님들 이 KBO 리그 취재하는 기자님들께서도 요번에 요 올스타 브레이크 짧아진 거 요거 관련해서 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모든 기자가 다 똑같은 생각이다라기보다는 네. 저는 뭐 짧아지는 게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네네네네. 뭐 아쉽긴 하죠. 길다가 짧아졌으니까. 그쵸, 네.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냥 되게 현실을 순응하는 편이라. 어쩔 수 없다. 그렇구나. 왜냐면은 저는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나흘로 줄어가지고 이제 현장에서도 또 반발이 심하고 막 이래가지고 기자님들은 또 어떤 생각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야구가 쉰다고 저희가 쉬는 게 아니에요. 하긴. 신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긴 또 그것도 그렇다. 맞다.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경기장 가는 게 제일 나아요. 야구 없는 날에도 이제 써야 되는 고충이 또 있으시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고에스트님 5,000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트레이드 마감일까지 썰이 도는 거 당연하지만 도대체 저 썰들은 누가 흘리는 건가요? 베테랑 선수보다도 젊은 선수들 썰을 직접 접하면 멘탈에 영향이 클 것 같은데 말이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썰쟁이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거 진짜 구단의 직접 관계자라기보다는 좀 직접 관계자의 지인 이런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네. 구단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단 무슨 뭐 팀의 뭐 친구 뭐 가족 아니면 뭐 에이전시의 뭐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에이전트의 뭐 통해서 뭐 흘러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저 모기업에서 흘러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네, 모기업에서 나온 경우도 많고 어쨌든 다 뭐 논의가 되면 보고서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네? 그러다 술 먹다가 야 이런 게 있대?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 판이 커지기도 커지고. 네. 그래요. 지금 뭐 돌비수님 말씀처럼 나만 알고 있는 독점 정보를 남한테 흘려서 정보의 우위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다. 그렇죠. 이게 뭐 사람의 기본적인 또 이제 욕구 중에 하나니까 또 이렇게 의수되고 싶고 좀 이제 젠치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썰로 좀 풀어 나오는 게 아닐까 싶고 뭐 재미로 들으시는 게 일단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저런 것도 썰 같은 것들도 어쨌든 뭐 시즌 도중에나 혹은 이제 비시즌에나 이럴 때 이제 야구를 더 즐기는 하나의 또 매개체이기 때문에 좀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밖으로 흘러나온 썰은 빠그러진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거의 뭐 100에 99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맞습니다. 정말 메이드가 되는 트레이드는
밖으로 안 나오죠. 그렇죠. 보통은. 맞습니다. 네. 블루진님께서 김경문, 양상문 조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양상문 위원이 현장 복귀 임박했다는 소식도 주말에 들려왔었는데 한화 1군 투수 코치로 김경문 감독을 또 보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승민 코치는 이제 퓨처스리그로도 내려가게 되는데 2004년에 양상문 감독, 김경문 수석으로 롯데에서 결성될 뻔했었죠. 당시 두산에서 선동열 감독과 협상이 깨지고 김경문 감독으로 틀어서 두 조합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20년 뒤에 대전에서 뭉치네요. 얘기를 하셨는데 롯데팬 여러분들께서는 요거 가지고 좀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이제 투수는 잘 본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해설에서 사실은 좀 요즘에 아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또 감각이 잘 살아 있을지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투수는 여전히 잘 보세요. 해설하면서 뭐 어떤 투수 관련 코멘트 하시는 거 보면 여전히 투수 쪽은 잘 보신다. 그리고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감독이 바뀌었는데 코치가 그대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잘 없거든요, 사실. 사단이 보통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시즌 중간에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코치는 손을 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구단 픽이라기보다는 감독님 픽이라고 봐야겠죠. 김경문, 양상문 중학교,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생각보다 학연이 끈끈합니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 양상문 위원이 현장에서 성공한 적 없지 않았나요? 갈매기님 질문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그 2000년대 그 중반에 있잖아요. 그때 이제 롯데 잠깐 계실 때 그래도 젊은 선수들 적극적으로 좀 기용하면서 뭐 대표적으로 강민호 선수 박아놓고 키운 게 저는 양상문 감독이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당시에. 강민호 전준우의 지금을 만드신 분은 양상문 당시 감독님이셨죠. 그렇게 욕먹으면서 그냥 박아놓고 썼잖아. 조정훈 선수도 이때 아니었나? 하여튼 맞아요, 제가 맞아요. 생각하기로는 그때 그 이제 로이스터 감독 이전에 어쨌든 좀 그 발판을 마련했었던 감독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육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꾸준히 현장에 이 러브콜을 좀 받아왔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모든 관계자들은 현장 돌아가고 싶어 해요. 하긴 또 그렇죠. 단장과 감독까지 하신 분이 코치로 다시 돌아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 존중합니다. 망고님 얘기를 하셨고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아져야 되겠죠. 이제 좋은 지도자분들께서 한번 찍고 다시 이제 내려가는 경우들이 또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프로에서 쓸 지도자가 없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좀 나왔었던 것 같기 때문에 감독을 했다가 뭐 성적이 안 좋아서 그만두면 이제 너무 이제 특히나 감독은 이제 무거운 자리다 보니까 자기 자체 몸도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럴 값이라도 계속 이제 감독했다 코치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뭐 두산도 김원수 감독이 지금 코치하고 계셔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자이언츠가 지금 뭐 뜨거운 한 달을 보냈었죠. 6월 승률 1위로 결국에는 6월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막판 좀 비가 와가지고 경기를 못 치는 게 좀 아쉬울 뿐이었고 14승 9패 1무로 6월 타율도 3할 1푼 1위였고요. 장타율도 0.486 1위였고 OPS 0.860 1위. 오늘 승리할 경우에 또 시즌 첫 6연승이긴 한데 또 남쪽 지방에 좀 이제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좀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아침에 뭐 카톡 이렇게 하다가 광주 사는 친구가 비 너무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장마 전선 좀 이제 북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뭐 물폭탄이라고 뭐 기사도 본 것 같은데. 오늘 경기는 글쎄 오늘 이제 출근 롯데 잠실이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동네에는 비가 좀 확 쏟아붓다가 좀 가라앉긴 하던데 경기 시점에 비가 어떨지를 봐야겠죠. 그러게요. 어쨌든 지금 이 수도권에도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 경기 할 때 올 수 있을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이 대형 방수포가 없어. 그것도 좀 걸리긴 하네. 경기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죠? 네. 거기다가 이제 조병현 선수 10타자 연속 삼진 잡아냈다는 소식도 같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98년 혜태 이대진 선수 이후로 26년 만의 기록인데요. 물론 뭐 이제 이대진 선수는 선발로서 이뤄낸 기록이기 때문에 더욱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지만 불펜으로는 또 조병현 선수가 최초라고 합니다. 지금 SSG 팬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웃을 일이 많이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 조병현 선수의 활약 보시면서 그나마 좀 위안을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오른손 불펜 투수 중에 김태견, 조병현이 투탑 아닌가 싶은데 구위나 구속이나 뭐 작년에 APBC 때 봤는데 뭐 그때 실전 등판은 없었지만 훈련 때부터 봤는데 공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도 저 아니나 다를까 캠프에서부터 그냥 미친 듯이 던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자주
일본에서 많이 보겠는데 싶더니 이성윤 감독 눈에 쏙 들어가지고. 그러게요. 지금 뭐 필승조로. 쭉 가죠. 네네네. 조병현 대박이더라고요. 일요일날 보니까 민영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김태훈 선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삼성 입장에서는 요 KT와의 3연전 좀 이른 것들이 많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뭐 이제 김영웅 선수도 사실은 또 부상을 입었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앞서고 있었던 경기가 노게임 우천 노게임이 됐는데 그거를 더블헤더 했더니 1무 1패. 이 삼성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 여기에다가 이제 김태훈 선수까지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왼쪽 내복사근 파열로 4주 동안 재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위기가 좀 찾아온 것 같아요 지금 삼성에게. 그러니까 김영웅 선수는 뭐 동행하면서 이제 병원 치료 받는다고 하니까 뭐 여기는 뭐 아주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저 김태형 부상이 엄청 크다고 봐요. 지금 제 기준에선 불펜에서 제일 안정적인 투수였어요. 네. 지금 17홀드에 2.97이니까 평장 2.97이니까 누굴 올려도 조금씩 불안불안했는데 김태훈은 그건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제 그저께지 저 수원에서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러더라고. 왔다. 부상이 왔다. 한타자 투타 잡고 누구였지? 하여튼 초구 던지고 이렇게 하길래 아이고 싶더니 올라와서 그냥 트레이너가 바로 그러게 교체가 돼버렸으니까 이게 올 시즌에 사실 삼성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 근간은 사실 불펜 아니겠습니까? 투수진에 이제 좀 뎁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김태현 선수 이탈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별사이다님 또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구 없어서 너무 심심하네요. 오늘도 못할 것 같고 롯데 경기 빨리 보고 싶어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또 이제 장마철이 찾아오는 바람에 많은 경기가 또 이제 비로 취소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오늘 근데 또 고척 경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G가 고척. 고척 경기에 또 많은 시선이 쏠리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오프닝 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 얘기인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좋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구나. 자, 일단 그쵸. 그냥 이렇게 누르면 되네요. 그죠? 네. 자, 저희가 오늘 경기 이제 일단 첫 번째 주제로서는 이제 에릭 요키시 선수에 대한 이야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이 KBO 리그 5년 경력의 에릭 요키시 선수를 단기 대체 외국인 선수 후보로 또 올려놨다고 합니다. 요키시 선수 2019년부터 23년까지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면서 통산 56승 38패 2.8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고요. 2022년까지는 4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 그리고 2021년에는 16승을 달성했지만 지난해였죠. 결국에는 6월 초에 허벅지 부상 때문에 키움과 결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2023년 지난해에도 이런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가 있었더라면 요키시 선수도 그냥 이제 재활시키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또 돌고 돌아서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났습니다. 이 두산과 계약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요 테스트 관련해서 또 얘기 들으신 것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특별히 그러니까 요키시가 여기서 등장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 선수를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소위 말해 재활용 선수에 대한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독립리그나 뭐 괜찮은 선수 데리고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재활용 선수 경력직 선수도 그쵸. 뽑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내가 그걸 잊고 있었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미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었다가 돌아간 선수들 그런 선수들 중에 이제 약간 어사무사한 선수들 뭐 몇 시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짧게 쓰기 괜찮은데 풀시즌 좀 그렇고 이런 선수들 데려다가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요키시가 등장할 기사 잘못 봤나? 잠결에 잘못 봤나? 했는데 정말 요키시더라고요. 29일날 이제 들어와서 30일날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외국인 선수들한테 KBO 리그가 굉장히 매력적인 리그인 건 맞거든요. 맞죠, 네. 최근에 또 특히 더 그렇고. 돈도 생각보다 많이 주니까 100만 불이 웃어 보여도 메이저리그 최저연봉이 한 70만 불 정도 되니까 떨어졌죠, 네. 그거에 비해서 얼마 안 많아 보이지만 메이저리그를 못 가는 선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뭐 한 몇 년 전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오퍼 들어오면 온 가족이 막 얼싸안고 막 기뻐했다고. 그래, YG 선수도 얼싸안고 기뻐하더만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 뭐 돈도 적잖니 혹은 많이 주지 뭐 집도 해주지 통역 붙여주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지 잘하기만 하면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이 KBO 리그를 굉장히 이렇게 목말라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요키시 선수도
팀 안 잡고 혼자 훈련하다 지금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재취업을 노리고 온다는 얘기거든요. 한참 키움에서 좋았을 때 모습이 또 나올지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네. 이런 값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재구가 워낙 좋은 선수니까 그래서 두산이 그쪽에 좀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제가 또 얘기 들었었던 거 예전에 얘기 들었었던 게 이제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다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선수들이 그 예전에 있었었던 그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통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꾸준히 이렇게 계속 연락을 연락해요. 하면서 네. 안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콕콕 찔러본다고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지만 딱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지를 좀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선수들에게도 이 KBO 리그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으면 좋은 리그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 텐데 요키시 선수 입장에서 진짜 큰 기회를 일단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두산의 브랜든 선수 같은 경우에는 6월 23일이었죠. 삼성전에서 왼쪽 어깨 뒷부분 통증을 입었습니다. 왼쪽 견갑 하근 부분 손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깨 부상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탈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주 뒤에 재검진 예정이고 재활 등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6주 정도, 6주 이상까지도 이탈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알칸타라 선수도 뭐 예년 같지 않은 뭐 부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년 같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 계속 좀 지켜보고 가기에는 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뭐 어영부영 안고 갈 일은 아니고요. 두산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알칸타라 선수는 감독한테 미운털이 너무 세게 박혀가지고 맞아요, 네. 그리고 브랜든 선수도 분명히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어깨 그러니까 뭐 관절 와순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어깨는 조심조심 다룰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여서 돌아와서도 막 투구수 관리해주고 이럴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아예 교체가.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시즌 내내 저쪽에 투수가 없어요. 삼성도 이종열 단장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선수가 없대. 이제 대체 외국인 교체할 선수가 없다. 선수가 없대. 그러니까 짧게 쓰고 6주 쓰고 그러니까 한 달 반이잖아요. 6주면 네네. 한 달 반 정도 쓰기 위해서 데려올 수 있는 선수야 뭐 그냥 저냥 그럴 수 있는데 교체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진짜 좋은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 하겠죠. 좋은 선수 데리고 와서 길게 보면 내년까지 재계약까지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선수가 없다 보니까 두산도 그러니까 요키시가 정말 좋은 투수였던 건 맞죠. 네. 지금 좋은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오죽하면 요키시가 등장하겠냐. 그러게. 지금 와우와우님이 1차에서는 143kg 정도 나왔다는데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대체 외국인으로 뽑을 선수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 교체 외국인도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구단들의 입장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데려와서 6주 동안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네. 그리고 잘하면 교체 카드를 그때 교체하고, 쓰자. 네. 이런 생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럼 돼요. 그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지금 SSG 시라카와 선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KBO 리그에 빠르게 녹아들면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죠. 평균 자책점은 물론 5점대기는 하지만 눈부신 호투를 펼쳐준 경기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6월 21일 NC전에서 6.1이닝 동안 탈삼진 10개 잡으면서 2실점 쾌투 펼쳤고요. 시라카와 선수와 SSG의 계약 기간은 7월 4일까지입니다.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건 뭐 왈가왈부가 좀 있죠. 이거 시라카와로 가야 된다. 아니면 엘리아스로 그냥 가야 된다. 시라카와 뭐 불펜 한번 던지고 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좀 안 내려진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어제 한다고 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해놓고 발표를 안 한 걸 수도 있고. 그래 엘리아스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점이죠, 근데. 네. 그러니까 시라카와가 좋은 투수인 건 뭐 너무 확실한 얘기인데 5일 턴에 적응을 못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복이 심한 거군요. 네. 독립리그에서는 열흘 한번 등판하고 뭐 이런 식인데 여기도 5일 쉬고 등판하잖아요. 4일 쉬고 등판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걸리고 이제 프로에서 풀시즌을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7, 8월을 관통했을 때 체력 관리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지금 다 물음표잖아요. 하긴 이렇게 교체 카드를 썼는데 네. 이제 막상 7월 8월 가봤을 때 체력적으로 지쳐하면은 이제 SS 입장에서는 좀 그때 자빠지면 교체도 못해요. 낭패죠, 그렇죠. 네, 교체 카드를 이미 한 장을 썼기 때문에 또 바꾸면 정말 뒷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기사도 한번 나왔던데 여기는 엘리아스인데 네. 여기는 시라카와 같은 거. 시라카가 되게 적응을 잘했어요. 이쁨도 많이 받고. 그렇죠. 순박한 시골 청년 같은 스타일이라. 그렇죠. 우직하게 야구 열심히 하는. 야구 좋아하는 청년 네. 이런 느낌 좀 들잖아요, 그죠? 우직하게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승용 네. 감독이 기자들 앞에서 아주 마음에 든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니까
뭐 구속도 되고 포크볼 좋고 뭐 다 좋은데 한 시즌을 오롯이 치를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물음표를 완벽하게 지우지는 못했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엘리아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또 다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막 복잡하게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엘리아스로 가지 않을까. 소위 말해 정배이지 않을까. 그럼 이제 시라카와가 나오면 다른 팀들이 다 막 고침을 흘리겠죠. 그러게요. 시라카와가 성실하고 인심 좋아서 호평받는 느낌이긴 한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결국 엘리아스가 시즌 운영상에는 더 맞을 것 같다. 돌비수님 얘기를 하셨고 일단은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죠. 유니콘님께서도 이렇게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엘리아스가 이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닝 소화력이 또 있으니까. 6이닝 넣어서 7이닝씩 그냥 던져주니까 지금 가뜩이나 불펜 지금 아수라장인데. 그러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라카와 선수 그래서 댓글창에서 나오는 게 이제 아시아 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아 쿼터 하면 이제 시라카와 그때 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엘리아스와 시라카와를 두고 SSG 구단 내부에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는 일단은 SSG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보고 만약에 이제 시라카와 선수가 시장에 다시 풀린다. 그러면은 또 그때 다시 6주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요키시 선수의 투구를 한 번 더 살펴볼 시간도 좀 가져보고 좀 여유를 갖고 결정하겠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시라카와는 목표가 이제 NPB 진출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이제 자신을 증명하고 뭐 다 좋은데 거기도 이제 드래프트를 해야 되니까. 드래프트 신청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난 일본 프로하고 NPB 갈래요 그러면 여기서 마냥 여기 있을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도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결국 이제 시라카와의 선택도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 더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두산이 뭐 예를 들어 두산이 이렇게 합시다 그럼 하는 거고. 그거 아니면 뭐 일본 돌아가는 거고. 그렇죠. 그냥 뭐 금전적으로도 사실은 네. KBO 리그에서 6주 어떻게 보면 좀 아르바이트 아니겠습니까? 요 아르바이트 하고 또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 기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180만 원이면요 한 1,560만 원? 요즘 화질 많이 떨어졌다. 네. 그죠, 네. 1,600만 원 잡고 6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6주에 180만 원이었잖아요. 네네. 52주로 1년으로 계산하면 대충 1,600만 원 가까이 돼요. 네. 그럼 NPB 최저 연봉이 1,600만 원이에요. 아, 그렇구나. NPB 최저 연봉만큼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짧게 있긴 하지만 돈 자체를 적게 준 건 아니에요. 적게 준 건 아닌데 그러면 만약에 시라가와 선수가 여기도 돈이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여기서 한 1년 뭐 풀로 뛰고 뭐 내년에 뭐 한번 더 할 수도 하라는 있고 있으면 뛰고 내년에 뭐 NPB 들어올 수도 없다. 뭐 그런 구도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돌비수님 결국 시라카와 요키시의 사례를 통해서 6주 대체 용병 제도는 크보의 유경험 외인들이거나 아시아 쿼터 노리는 선수들의 기회장으로 적극 활용될 여지가 생길 것 같다. 사실 저는 뭐 저도 그렇고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거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이거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된 거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고 굉장히 잘 활용하는 구단들도 많고 좋은 그 제도라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라카와 선수와 또 두산 베어스 그리고 SSG의 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외인 이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지 댓글을 통해서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이제 후원도 좀 살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 이제 김성수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기아의 알드레드는 정식 계약할까요? 현장 평가는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거든요. 알드레드는 그러니까 지금 오피셜리 신분은 대체 선수죠. 그렇죠. 근데 교체 선수로 가되겠죠. 현장에서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인데다가 일단 반대손 타자에 대한 것도 그 부분이 좀 고민이긴 한데 의외로 잘 적응을 하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은 그냥 무난하게 교체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상은 해봅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이 6주 대체 외인 제도가 맨 처음에 6주 끝나면 가야 되나? 이랬는데 또 6주 써보고 좋으면은 또 이제 기간 연장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체험판 같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거 되게 유연하게 해놓은 게 이 사실 그 제도의 맹점만 이용하는 구단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조건 좋은 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잘 활용하는
많은 구단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님 또 위에도 2,000원 후원 또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만 위기 아닙니다. 기아는 더 위기입니다. 선발 불펜 다 퍼졌습니다.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이제 삼성이랑 기아랑 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바깥에서 들었을 때 이빨 빠진 호랑이와 사자의 또 대결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기아 타이거즈도 사실은 뭐 부상자들도 또 있고 또 이제 투수진의 컨디션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정혜영이 좀 크죠. 갑자기 저도 그때 광주에서 현장에 있으면서 봤는데 갑자기 어깨가 아프다고 자기가 이렇게 불러서 내려가길래 올 시즌 지금 기아가 이 뒤에 이제 기아 내용이 있지 않나? 네. 짧게 말씀드리면 계산이 잘 안 맞아요. 계산이 잘 맞는다. 그러니까 상수로 생각했던 선수들이 지금 갑자기 변수가 되는 경우가 자꾸 생기니까. 네. 대신 뭐 김도현이라는 카드가 나와서 그 부분은 너무너무 좋은 부분이긴 한데 기존 선수들이 이제 잘 못하니까 조금 걱정이 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일단은 그래서 뭐 댓글에 두 팀 다 비가 너무 반가울 듯 따콩따콩님 얘기를 하셨는데 요 얘기는 저희 또 이따가 또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T 윈 해리포터님 3,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T 위즈 업팀 이즈 업 베이스볼 런치 화이팅 얘기해 주셨습니다. 와 KT가 지금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KT가 고영표가 오면서 그래 고영표 선수가 돌아와서 또 다시 잘하더라고요. 고영표가 긁어주니까 뭐 그냥 뭐 한 게임 그냥 잡고 가는 거죠 그냥. 확실히 KT의 그 원동력은 선발진인 것 같아요. 선발이에요. KT 선발 안 네. 되면 안 돼요. 지금 하나와도 0.5경기 차 9위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치고 올라갈 힘이 남아있고 5위 SSG랑도 사실은 5경기 아니죠 4경기 반이네요. 4경기 반이면 몰라요. 아직까지 격차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올 시즌만큼 이렇게 순위 싸움이 촘촘하게 몰려있는 경우는 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최하위인 키움 같은 경우에도 4할 2푼 3리의 승률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이렇기 때문에 올 시즌 좀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위가 6할이 안 되잖아요, 승리. 네네네. 이런 시즌 진짜 오랜만일걸요. 그러게. 이러니까 더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요렇게 해서 저희가 사회소통 시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 네. 근데 아까 저쪽 노진혁, 김원중, 윤영철은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야? 네. 이게 뭔 말이야? 트레이드. 이런 것도 될까요? 안 되죠. 말이 됩니까? 이거는 이런 썰이 나왔다면은 아마 그 썰 댓글에도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을 것 저건 아주 같습니다. 높은 확률로 누군가의 뇌피셜 같은데. 이거는 그리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김원영 선수 올 시즌 끝나고 FA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진혁 선수 같은 경우 이미 FA 그 거액 계약을 했는데 지금 부진한 상황이고 윤영철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를 또 짊어진 선수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저거 셀캡이 안 맞아요. 노진혁이 돈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네 그럴듯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또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아예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호 오재일 트레이드가 가능했던 것도 둘 다 비싼 선수끼리 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몸집이 좀 비슷하니까. 네. 윤영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연봉도 좀 저렴하고 그죠? 연봉 대비 또 활약도 훌륭한 선수고 기아 타이거즈는 좀 투수진도 좀 숨통을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영철 선수까지 내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윤영철을 내주면 기아 선발진은 어떡하라고? 제가 요거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요 댓글을 보지는 못했는데 요런 거는 또 이제 그냥 쓱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1무 3패 개막 후에 또 최악의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중 롯데 3연전에서 1무 2패 했죠. 그리고 주말 키움전까지 대패했습니다. 주중 롯데 3연전이 좀 큰 타격을 입혔었던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5대15 6.25 대첩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의 또 투수진에도 큰 영향을 미쳤었던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주말 우천 취소가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4경기에서 무려 49실점 했고요. 49실점 중 28점을 불펜 투수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마무리 정희영 선수가 부상 빠지면서 불펜이 붕괴됐다라는 점 요걸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펜이 뭐 JJJ 트리오가 있잖아요. 네. 장현식, 전상현, 정혜영. 네. 그리고 작년에 최지민이라는 카드가 나왔단 그쵸. 말이에요. 그러면 불펜은 그러니까 대충 3번 5이닝 던지면 6, 7, 8고 끝났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는데 최지민이 어영부영 하다가 조금씩 좀 안 좋고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 전상현도 생각보다 구위가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닌데 뭔가 좀 자꾸 맞고 장현식도 한참 힘들다가 최근에 좀 올랐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되나. 근데 정혜영이 없어 갑자기. 그쵸. 그러니까 이게 1, 2, 3, 4, 5, 6, 7, 8, 9 끝났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는데 최지민이 어영부영 하다가 조금씩 좀 안 좋고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 전상현도 생각보다 구위가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닌데 뭔가 좀 자꾸 맞고 장현식도 한참 힘들다가 최근에 좀 올랐죠. 그쵸. 그래서 이제 좀 되나. 근데 정혜영이 없어 갑자기. 그쵸.
삼성이 왕조를 열었던 건 불펜이거든요. 음. 그 불펜이 5년 동안 꾸준히 돌아갔잖아요. 두산도 생각해 보면 뭐 킬라인이 말이 많았지만 두산도 잘 생각해 보면 이현승 뭐 불펜 단단했어요. 불펜이 무조건 써야 돼요. 선발도 중요하지만 불펜이 무조건 써야 되는데 기아가 지금 이게 이쪽이 뒷문이 되게 헐거워요. 이상하게 왜 헐겁지? 뭐 팀 평자 보면 막 아래 있고 이 정도는 아닌데 이상하게 뭔가 올라오면 불안해. 그 이렇게 뜯어보니까 장현식 왜 저래? 그쵸. 전상현 왜 저래? 최지민은 또 왜 저래? 그래도 그나마 곽도규, 김도현 있으니까 버티지. 그쵸.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아 타이거즈가 뭐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는 그나마 좀 위안을 가지실 만한 게 저는 또 이러니까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2009년이었나? 2009년에도 그랬고 2016년에 우승할 때도 사실 기아 타이거즈가 17년이죠. 네, 17년에 우승할 때도 기아 타이거즈가 불펜강에서 우승했던 적은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선발진 탄탄하고 타선의 힘으로 불펜 싸움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경기를 만드는 게 그동안에 이제 우승했었던 시즌의 기아 타이거즈였는데 그것도 사실 올 시즌 조금 비슷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발진이 사실 그때만큼 완벽하거나 탄탄하지는 않다라는 점이겠습니다. 선발 지금 기아 선발도 부족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선수도 최근에 조금 그랬잖아요. 조금 털리고 있죠. 네. 뭐 양현종 선수야 뭐 내비두면 알아서 잘하는 선수고 그러면 외국인 선수 한 자리 그러니까 기본 세팅했던 두 자리 중에 하나가 변수가 생기면서 새로운 선수가 왔죠. 네. 이을이 아파서 빠졌죠. 그렇죠. 그러면 선발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확실하게 계산에 서는 카드가 내일 양현종? 뭐 이 정도? 그렇잖아요. 윤영철 선수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니까. 그러면 예전에 2017년 때는 선발이 무시무시했잖아요. 누구가 나와도 좀 헥터, 양현종, 패틴, 뭐 임기영 뭐 누구라고 이랬는데 뭐 전반기 7승하고 난리 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선발이 압도적으로 강하면 뒷문이 부실해도 커버가 돼요. 상관없지. 근데 지금 기아가 그때 당시 선발만큼 되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무게감도 좀 떨어지고 양현종 선수는 그때 이후로 나이를 이미 7살을 더 먹었고. 어우,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펜은 불펜대로 힘을 좀 내줘야 되는데 어쨌든 1위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버텨요. 버티는 힘은 있어요. 확실히. 그게 이제 방망이가 되니까. 네. 방망이가 되니까 버티는 힘은 있는데 이 상태로 시즌 끝까지 간다? 1위 지킬 수 있을까요? 불펜 무슨 수를 내도 내야 돼요 지금. 그러게요. 어쨌든 6월 동안 불펜진 성적이 참 좋지 못했습니다.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6월에는 5할에 못 미치는 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투수진 특히 이제 불펜진이 부진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6월 불펜 평균 자책점이 6.11로 리그 9위를 기록을 했고요. 추격조 필승조 할 것 없이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합니다. 최지민, 전상현, 장현식, 곽도규 선수의 반등이 절실한 그런 상황일 텐데 이 무너질 불펜 요 살릴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이거 사실 뭐 살린다고 해서 살려지면 다 살리고 싶어 하겠지만 뭐 쉽지는 않겠지만 좀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펜을 어떻게 케어하기 위해서 손승락 수석 코치를 올린 것 같고 손승락 수석 코치가 투수 쪽 케어에 대해서는 뭐 리그 전체로 봐도 압도적인 분이라서 최근에 좀 이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르셨죠. 네. 김도현, 곽도규 일단 살려서 다시 올렸고 김도현은 뭐 구속을 6kg, 7kg를 올려서 1군에 올려보냈고 그러니까 지금 퓨처스에도 투수가 없대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갈 사람이 다 간 거야 1군으로. 올라갈 만큼 간 거지. 네. 그래서 그 독립리그 선수 박시건인가 그 친구 데리고 온 것도 네. 퓨처스에서 쓸 투수가 없어서 데려온 것도 있는데 그러면 다 본인 그 손승락 퓨처스 감독 시절에 다 봤던 선수들이고 하니까 내 눈앞에서 보면서 좀 어떻게 해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손승락 퓨처스 감독이 수석 코치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투수 좀 살려줘. 1군에 있는 투수들 좀 어떻게 살려줘. 뭐 이런 걸 텐데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이 노림수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좀 쉽지가 않죠. 그거 아니고 설명이 안 되죠. 뭐 굳이 뭐 넥피셜 뭐 혹은 음모론을 제기하자면 네. 감독이 자기보다 어린 수석 코치를 쓰고 싶었다거나 뭐 그런 걸 수는 있겠죠. 근데 굳이 그것 때문에 수석 코치를 바꾼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투수들을 좀 투수 파트 좀 뭐 정재용 코치가 있고 하지만 투수 파트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그런 이제 요구 사항인 것 같고.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6월달 불펜진이 너무 좋지 못했었던 이 기아 타이거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좀 동원하는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KBO 리그에서는 이 불펜들의 성적이 굉장히 또 중요한 리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야구에서 뭐 불펜 안 중요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리그가 저는 KBO 리그 같다. 왜냐면 경기 모씨 1대 13에서도 뒤집어지고 동점되고 그러는데 불펜 투수들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아 타이거즈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너무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요걸 또 빨리 정상화시키는 과정도 좀 중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그 여담인데 네. 1대 14에서 15대 15 된 날 그날 제가 문학에 있었거든요. 아, 네네네. 문학에 있었는데 KT랑 SS전이었는데 고영표가 6회 5회까지 퍼펙트하고 6회 1사까지 퍼펙트하고 안타 맞았어요. 근데 그 잠실에 켈리가 그날 일 치고 있었죠. 아, 그쵸. 퍼펙트 할 뻔했죠. 퍼펙트 할 뻔했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다 저 잠시 경기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와 하면서 그 삼성 남자들도 있어 저 포함해서 아이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쪽 편에 사직 경기가 아수라장으로 흘러가는 거 우리는 못 봤어요. 못 봤지.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야 이건 뭐 그냥 저기 기아가 이겼네. 그냥 이러면서 적어보고 있었으니까. 여기 임정빈 딱 퍼펙트 깨진 순간 기자들도 막 다 이러고 와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게 딱 돌렸는데 저기 난리가 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래 맞아. 그 실점을 딱 그랬습니다. 그죠? 아 진짜 이 롯데와 기아의 6.25 대첩 요거는 진짜 나중까지도 계속 회자가 될 경기 같은데 만약에 기아 타이거즈가 또 이 정상화, 이 불펜 정상화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이 경기에 또 두고 뼈아플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기아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상징적인 경기예요. 맞아요, 네. 올 시즌 전체를 뭐 전체라고 너무 과할 수 있겠지만 좀 팀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불펜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좀 잘 쉬고 근데 어느 팀이나 아까 불펜 얘기하셨으니까 메이저리그는 불펜 갈아 끼우잖아요. 그렇죠. 네, 풀이 너무 많으니까. 100마일 빡! 아파! 야 나가! 이러고 누구 또 앉혀놓고 또 쓰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마이너리그에 올려도 걔도 한 90 몇 마일 던져요. 이렇게.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있던 선수 계속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식년이 생겨요. 강제 안식년이. 장현식 전상현 많이 던졌어요 사실. 올해 이런 게 올해 좀 부진한 게 아주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장현식은 아직도 152를 던진단 말이죠. 그렇죠. 전상현이 조금 구속이 빠지긴 했는데 지난 2-3년 던진 거 생각하면 올해 좀 안 좋은 게 좀 뭐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러게 작년부터 또 너무 굴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바로 나오고 있네요. 그죠? 하필 올해가 너무 적기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줄 필요는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전반기 마지막 3연전 기아와 삼성의 경기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비 때문에 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완전히 꼬여버린 일주일을 보낸 기아 그리고 삼성이 대구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둘 다 팀 분위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서로를 잡고 또 반등을 이뤄내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기 마지막 3연전 중에서 가장 또 빅매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양 팀의 예상 선발 로테이션도 또 괜찮습니다. 내일 알드레드 양현종 붙고 코너 레이에스 좌승현 선수가 이 좌완 이승현 선수가 붙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외인 둘 붙고 지금 현재 컨디션 제일 좋은 토종 선발 한 명씩 딱 붙고 이러면 진짜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카드들을 내세우는 거겠습니다. 마지막 3연전 기아는 얼마나 이기고 싶을 거며 그쵸. 삼성은 또 얼마나 이기고 싶겠어요. 지금 삼성은 수원에서 그 난리를 치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3연전 힘 빡 주고 들어가요. 지금 힘 빡 주고 들어가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좌승현이 아마 백정현이 될 것 같고요. 네, 백정현 선수로 백정현이 될 것 같고 4일 쉬고 아마 등판하게 될 텐데. 어이구야. 어제 수원에서 잠깐 백정현 선수 인터뷰했는데 팀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시 네. 베테랑답게 팀 플레이어입니다. 맞춰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 내일 알드레드 양현종 코너 레이스 백정현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선발 싸움은 투수전 될 것 같아요. 투수전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전에 핸드폰 이렇게 본 게 날씨 봤는데 대구에 참 깨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아까 댓글창에서 이 얘기해 주시는 분 계시는데 5시쯤부터는 이제 빗줄기가 좀 잦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은 뭐 경기장 좀 이제 정비 좀 하고 이러다 보면은 6시 반 정상 출발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7시? 이때쯤에는 그래도 무난하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5시에 비그치면 정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6시 반 정상 출발 가능해요. 라팍이 배수가 기가 막히거든요. 세부장답게. 거기는 이제
대형 방수포를 깔아놓기 때문에 5시에 비가 치면 100% 하죠. 그러게. 어쨌든 진짜 첫 경기부터 이렇게 좀 대격돌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 장마전선이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목요일 하면서 이제 위로 쭉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이 남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경기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비가 안 올 경우에 전반기 마지막 3연전 좀 이제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내일 알드레드, 양현종, 코너, 레이에스, 백정현 이렇게 3연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와 이걸 예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쉽지 않죠, 그죠? 위닝 시리즈냐, 뭐 이제 어디에 위닝 시리즈, 혹은 어디에 뭐 스윕,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기자님, 저는 삼성의 하십시오. 위닝 시리즈를 예상해 봅니다. 삼성의 위닝 시리즈, 담당 구단이라서. 전 기아 담당이었어요. 기아도 담당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아도 좋아해요. 네, 어떻습니까? 근데 그냥 순전히 그냥 분위기의 측면이라면 삼성이 그래도 한번 엊그저께 저 신나게 치다가 노게임이 되긴 했지만. 네. 그럼 힘 빠지지 않아요? 근데 그 어제는 뭐 상대가 너무 잘 던지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삼성이 대구에서 양현종 은근히 잘 잡는 그런 것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내일만 넘어서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렇습니다. 망고는 바로 나오죠. 기아 팬분들 반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요즘에는 김동영 기자님의 이 반꿀 기운이 가장 세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안치홍 의원님을 넘어설 수는 없겠지만, 원조집을 넘어설 수는 없겠지만, 여기도 지금 체인점 하나 냈어요. 너무하시네. 여기 체인점 내서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레이에스 말소 저게 네. 그때 뭐 특별 엔트리로 그랬나 그래서 바로 등록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까지 저희 또 바로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일단 예측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선정한 경기 기아 대 삼성 경기고요. 내일 선수 대 코너 선수 맞붙습니다. 7승 2패 2.51의 평균 자책점. 내일 선수 근데 평균 자책점이 많이 올랐죠. 코너 선수는 6승 5패 4.01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너 선수 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선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오늘은 되게 뜬금없지만 기아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오늘을 이제 내일이 잡고 네. 알드레드 양현종이 진다. 네 예상으로는. 네. 그래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어쨌든 선발 싸움에서 내일 선수가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네 그리고 코너가 자꾸 라팍에서 불편하다고 하니. 아하. 그 라팍 마운드가 맞죠. 뭐 적응하겠다 뭐 하는데 확실히 라팍에서 성적이 조금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막 보더라 힘을 막 기가 막히게 찌르는 그런 투수가 아니다 보니까 어영부영 그냥 가운데 몰랐다가 툭 하면 넘어가는 게 라팍이라 올해 또 공이 또 탱탱볼에 그쵸, 네. 그래서 하다가 한 점 두 점 주다 보면 그냥 훅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게. 내일 선수가 좀 더 잘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요. 오늘 또 추운데 제 따뜻해야 잘 던져요. 맥콜러버님 얘기를 하셨고, 근데 낙동고사님 말씀처럼 코너 선수의 또 6월 평균 자책점이 언터처블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하죠. 이거 참 어려운 그런 경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또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네. 돈 거시면 안 돼요. 재미. 야 김동영 니 따라갔는데 꼬랐잖아 이러면서 하시면 큰일 납니다. 난리 납니다. 나한테 아시겠죠? 메일 보내지 마세요. 네, 재미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따 오후에 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또 이제 투표에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 본 주제까지 또 같이 나눠봤고요. 김성화님께서 이런 것도 질문하셨네요. 6월 MVP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번 MVP 잘 모르겠어요. 이게 후보가 좀 나오면은 그 중에서 좀 추려서 저희가 결정을 해볼 텐데. 후보는 나왔어요. 후보 나왔나요? 네. 나왔는데 그 뭐지? 저 어디 있냐? 여기 있다. 후보가 여기 있네. 하트 윌커슨, 이승현, 좌승현. 그다음에 후라도, 최정 데이비슨, 김도영, 김혜성인데. 어우 많다. 이게 지난달 김도영처럼 확 튀는 누군가가 막 아직까지는 그죠. 네. 물론 뭐 김혜성 선수도 정말 너무 잘했고. 좌승현이 괜찮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좌승현 너무 잘했으니까. 김혜성도 뭐 여기 뭐 OPS가 1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빠따 쪽은 좀 갈릴 것 같고. 네. 마운드 쪽은 좌승현
쪽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보시죠. 그러게요. 나 데이비슨 선수도 6월달에 진짜 너무 잘했습니다. 12개 4일만 했죠. 아, 진짜 장난 아니었어. 네. 볼 때마다 홈런 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6월 한 달 동안 12개를 쳤으니까 이거 사실은 우리가 오타니 선수 있잖아요. 메이저리그에 오타니 선수가 맨날 홈런 치는 거잖아요. 6월달에 홈런 12개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타니만큼 한 달 친 거야 데이비슨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요거 투표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후보가 다 쟁쟁하다. 돌비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윌커슨 선수가 다승 1위, 이닝 1위인데 요것도 넘사 아닐까요? 이게 윌커슨 선수는 또 게다가 무사사고 완봉승도 한번 했잖아요. 이러니까 참 찍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또 생각 또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오늘 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 주셨던 거 중에 뭐 황동재 뭐 모식이 있었거든요. 네. 뭐 비하인드? 어디냐?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된 거냐면 네. 29일 날 게임을 못해 노게임이 됐잖아요. 네. 노게임이 되면서 30날 더블헤더가 됐잖아요. 네. 투수가 없으니까 퓨처에서 누가 제일 좋으냐? 황동재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황동재를 올렸는데 문제는 황동재가 29일 날 선발로 등판 퓨처에서 선발로 나갔단 말이에요. 22개를 던졌는데 내리고 그냥 1군을 올린 거예요. 네. 급하게 올렸다. 박진만 감독은 오늘 불펜데이다. 그러니까 황동재가 저렇게 잘 던질 거라 예상을 못한 거지. 그렇겠죠. 네.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서 뭐 진짜 길게 가면 3이닝 정도 뭐 어제 선발 그러니까 이틀 연속 선발 등판하는 셈이 되니까 등판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를 막 어마어마하게 걸었던 건 아닌데 149대 하면서 5이닝을 그냥 긁어버린. 그러니까요. 네. 투구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확실히 진짜 또 2군에서 좋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황동재가 49를 던진다고? 왜? 오. 이러면서 봤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최저 143, 최고 149였거든요. 야, 황동재가 이렇게 던져주면 야 이거는 고민 좀 필요하겠는데? 후반기 선발진 어떻게? 일단 어쨌든 간에 어제 특별 엔트리 올랐으니까 어제는 내라는 갔는데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 연속 선발이 좀 비정상적인 건 맞는데 앞에 등판이 22개면 그렇게 많이 던진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뭐 불펜 이틀 등판한 거랑 또 다름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길게 던질 줄 몰랐다. 결과를 놓고 보니 약간 혹사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또 여러 가지 이 채팅창에서 남겨주신 그 궁금증 또 우리 김동현 기자님께서 잘 해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역시 40분 넘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지금 끝날 때까지도 1000분 넘게 계십니다. 저희가 또 좋아요 눌러달라고 얘기를 안 했네요. 좋아요 혹시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나가시기 전에 또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또 도움이 필요합니다. 채팅도 마찬가지지만 좋아요로도 또 많이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또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